발해 대조영과 한반도 통일입니다. 예, 발해 대조영으로 본 한반도 통일. 이게 이제 포스터 문구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 감성스토리 교육원에서 하는 이런 거는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성대하게 다시 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 눈이 와가지고, 예, 뭐 눈 오는 날씨는 좀 그렇죠. 이 강사로서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해가 어떤 곳인가? 자, 여기. 이게 동북아시아입니다. 준서가 동북아시아를 동남아시아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동북아시아입니다. 정확한 지도일 겁니다, 아마 이게. 요 밑으로는 동남아시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저쪽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중앙아시아 이렇게 부르고요. 저 위로는 뭐예요? 시베리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시베리아하고 아예 남쪽으로는요, 남태평양, 뭐 부시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인 팔라우 같은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미크로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런 나라들을 다. 그렇죠. 나라라고. 자, 이제 요 앞에 불 한번 꺼보세요, 황 PD. 예. 요 앞에 불 한번 꺼보세요. 네. 예, 우리 김순애 지사장님이 뭐라 하고 가셨느냐 하면은, PC를 반납해야 되는데, 혼자 가기 무섭다고. 예,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가자고. 예. 정말 얼마만한 아마 고통을 겪으셨을지 제가 참 앞에 서 있는 저로서도 민망합니다. 자, 요 지도에, 지금 요 지도에 요 부분,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세계지리학회에서. 요거. 이게 우리나라인 건 알고 계시죠? 여기 중국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요 위에가 이제 그 썩을 놈의 북한이 되겠고요. 그죠? 예.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러시아가. 요쯤에 아마 그 블라디보스토크인지 나발인지 뭐 그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놈이 뭐,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고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도 이 지도를 보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어른이 이거를 보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그냥 비트코인으로 사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인생을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도를 못 알아본다 이럴 경우에. 요게 뭡니까, 선생님? 요 어느 나라입니까? 요거. 요게 대만입니다, 대만. 예. 요가지, 요게 이제 오키나와로 이제 불리는 곳이고요. 예. 여기 위에, 요 지역이 이제 샹하이. 샹하이. 그 다음에 요게 아마 구룡반도라고, 요 옆에가 아마 홍콩. 예, 요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홍콩 바로 강 건너가 마카오 지역. 그래서 국가적인 형태, 올림픽이나 월드컵 예선에 나가는 국가의 형태로 봤을 때는 대만,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요렇게 하면, 러시아의 일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러시아는 아시아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PPT 있는 게 훨씬 낫죠. 이런 거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강의가. 그렇지 않? 그래서 자, 지금 발해 그러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중국 지역이고,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이 뭐죠? 러시아 지역인 것이 2008년도에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지역이라는 것이. 예. 따라서 발해라는 나라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어요? 실체에 접근하기 제일 좋겠어요? 남한이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합동조사를 벌여야 돼요. 즉 통일의 가장 효과적인 연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데 가장. 그래서 제목이 발해 대조영으로 본 한반도 통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을 할 때, 통일학을 연구할 때 뭐냐 하면 뭐 한반도 법률로 본 한반도 정세, 무슨 압록강이 뭐 어쩌고 문화 인류학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그거는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여러 가지로 내가 들어서 뭐 배울 점은 많이 있지만 일단 그분들은 발해의 역사를 모르면 뭔 학문을 하든지 간에 통일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해사를 꼭 알아야 된다? 아니까 반통일 세력이 집권하는 다에는 어떻게 돼요? 발해사가 무지되기 일쑤예요. 가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박준석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내가 말합니다.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취임하고 난 뒤에 뭐를 얘기했냐면 가야사를 연구하라 그랬어요. 가야사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하면은 force, 강제로 해라가 아니라 why don't you? 한번 해보지 그래요. 이 말이에요. 가야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야사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경상도예요. 경상도. 내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이 뭐 금관가야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가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요 금관가야하고 여기 서쪽에도 있었고 호남 지역에도 걸쳐 있었고 충청도 지역까지 올라와 있었고 강원도 쪽에도 가야의 일쪽으로 되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유적이 발견될 정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라가 원래 요만했다는 얘기죠. 가야가 이만했던 나라라는 거지. 이게 왕국이 아니고 뭐야 부족 연맹체였다고 얘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 넓은 지역이 옛날에 연맹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까지의 가야 이 연맹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그러면 지금 지역 갈등을 겪는 거에 있어서 이 본드 딱 붙이는 접착제를 제대로 연구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가짐에 그게 깔려 있구나. 그럼 그걸 한번 키워보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가야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발해는 어떻게 했어요? 가야는 역사를 전공한 내가 생각해도 아주 그거는 원시적인 부족 연맹체제거든. 예. 철기 문명이 있긴 하지. 왜냐하면 대가야가 좀 셌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일본의 여기 규슈 쪽에 식민지도 있고 이랬어요. 가야 애들이. 그런데 어쩌면 발해는 그러면은 요렇게 발해잖아. 그리고 뭐냐 강력한 왕권 체제였잖아요. 발해를 왜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발해를 연구하면 남한의 주도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연구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공동의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역사락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내가 뭐 배추만 역사학자들한테 배추 한 포기 팔아본 적도 없고 내가 배추 장사인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통일 문제라는 거는 그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박살내고 거기다가 보병이 가갖고 태극기를 딱 꽂아가지고 강제 흡수통이라는 거 외에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막 미국의 핵무기로 굴복시켜야 된다. 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핵무기로 굴복시키고 나면 핵무기 6개는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그죠? 여기저기서 바바박 터져야. 그지? 굴복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6군데에 누가 들어가요, 나중에? 그 다 방사능 피폭대가 어떡하려고 해요?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이 만주 전체에 중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평안북도가 아니고 이제 자강도지, 거기가.
그 자강도에 뭐가 뻥 하나 터졌어. 왜냐하면 거기가 희천 발전소라고 하는 북한의 전력의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 발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발전소에 빵 터뜨렸어. 죄송합니다만은요, 여기 용영성 이쪽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거기 있는 400만 명의 인구는 어떡할 건데요? 다 이쪽으로 이주해요? 그렇게 하도록 중국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미국이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이러니까 핵 단추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 건 더 크다, 뭐 이랬다면서. 장난하나,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김정은이도 잘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 위에 이거 호수가 하나 있네. 이런 호수 있는지 처음 아셨던 분. 이게 뭐냐면 신카이후라고 한카 호수라고 합니다. 러시아어로. 이 한카 호수라고 하는데 한카 호수 밑에, 그러니까 호수 밑에 지금 지진, 여러분 고대 알렉산드리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집트에 엄청난 등대를 지어놨더니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가라앉아갖고 고대 7대 불가사의라며. 왜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아니 일설에 의하면 924년에 백두산이 폭발해갖고 발해가 멸망했다며.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도 학자로서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하는 말이. 그러면은 지진 화산 폭발도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호수 밑으로 깔아앉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하는 말이. 안 그렇습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달나라에서 구글 어스로 인공위성 사진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나? 국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호랑이가 오고 가던 딱 동북아시아에 그냥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동북아시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딱 10,000년 전에 사람이고 나라고 뭐고 없을 때 지구 역사가 총 50억 년인데 10,000년 전에 이랬다니까. 예, 12억 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계속 이랬어요. 이거는 팩트니까요. 10,000년 전에 여기에서, 그리고 환단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요하 문명이 발달했다며. 제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10,000년 전에 요하의 날씨가 평균 기온이 몇 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하 16도예요. 1년 내내.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서 문명을 발생시킬 수 있겠어요? 에스키모가 그 시절에 문명이 있었어요? 북극에 살던 애들이? 영하 16도가 지금 영하 11도만 돼도 다들 춥다 이러면서 온갖 거 다 입고 다니는데 목화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가들이 영하 16도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내 하는 말이. 참 재밌는 우리 때. 그러니까 내가 고대사에 관심이 많아요. 역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 고대사에 관심이 많아. 내가 그래서 환단고기에서 환웅의 왕조가 있었고 단군의 왕조가 있었고 내가 그랬더니 이거 남방을 아주 철저하게 했나 보네. 그 지역이. 10,000년 전에 전 세계에 없던 난방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개발했고만. 그리고 일본 놈들이 그죠? 총독부 사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다 폐기시키고. 그 사람들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게? 그죠? 참 재미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동성국이었대요. 세계 최강 당나라가 그렇게 불렀어요. 해동성국이라고. 제가 잠시만 요 오른쪽에 이거 보자. 요거를 뭐라고 지금도 세계 지리학계에서 보세요. 여기는 이 Sea of Japan으로 할 것인가 East Sea로 할 것인가를 갖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여기는 또 이쪽에 황하가 흘러들어서 이걸 황해라고 했다가 아니다 서해다. 그죠? 예. 동해 서해로 불러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잖아. 정부 차원에서. 이건 나도 동의를 해요. 요거를 가지고 국제적인 분쟁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보하이라고 부릅니다. 보하이는 중국말에서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발해입니다. 발해. 내가 부르겠습니다. Sea of Japan이라는 말이 이거를 해안선을 두고 있어서 Sea of Japan이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럼 이게 보하이면은 발해 땅이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보하이가 발해라고.
백령도 가시면 물범들이 있어요. 바다 표범들이 와요. 그럼 속모르는 어린애들,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저기 북극에서 왔나 이래요. 그럼 북극에서 어디로 와,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나? 그럼 여기 있지 말라고 이까지 와요. 얘네들은 서식지가 여기에 여기. 여기가 겨울 되면 언다고. 그러면 이쪽에 자생적인 바다 표범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겨울이 되면 이쪽이 너무 추우니까 내려와요. 여기 백령도까지 내려와요. 백령 밑으로는 못 내려가. 추운 데서 살도록 적응된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애들이. 그 물범들을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 뭐냐면 고구려의 태학박사 이문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 했거든. 이거가 저것 땅이니까 왔다 갔다 했겠지. 그렇지 않나? 해동성국 발해의 동부가 시합니다. 자, 이제 AD 830년 지도로 가겠습니다. AD 830년. 참 이런 자료가 있는데 노트북이 없어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입으로 때울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절대 이게 발해라서 그래요. 발해라서. 지도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AD 830년, 698년에 대조영이 발해를 딱 건국하고 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132년 흘렀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몇 년 됐죠? 70년이잖아. 야, 니 70년 적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70년이죠. 하면서 발해라고 그러면 요렇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당나라.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환단고기 하시는 분들이 발해가 이까지 내려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우리 역사 콘서트에 오시는 문성준 형님을 비롯하여. 많습니다. 많습니다. 고대사에 관심이 많다 하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우리 고대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일본 식민지 시대,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가지고 왜곡됐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때문에 만주와 중국 중원 지역을 정복했던 영광된 역사들을 다 스스로 폐기시키고 일제 식민사학자였던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 저거 할아버지 이병도 교수가 스스로 나서서 이 좁은 한반도 안에 우리 웅혼한 민족 기상을 가둬버렸다.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알고 계십니까? 호동왕자가 낭랑공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낭랑공주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원래 그 나라에 저기 오면 스스로 뻥뻥뻥 울리는 북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명고잖아요. 저 북을 찢으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저 북을 찢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나쁜 남자의 표상이지, 왕자 호동이가. 생긴 것도 강호동하고 닮았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싸움 잘하잖아, 그지? 옛날에 무릎팍 도사할 때 이렇게 누가 아기를 낳았는데 강호동하고 동갑이다. 그래서 아이고 같이 쭉 학교를 가겠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유세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커서 이제 자식 싸움이 부모 싸움 될 텐데 이기시겠네요. 그러더라고 강호동 보고. 그지? 싸움 잘하잖아요. 이때 나라를 한번 보자고. 여기가 당나라고요. 여기가 티베트예요. 토번족이라고 하는. 여기가 위구르라고. 위구르족이 이만큼 이래 있었다고. 여기가 일본이야. 요 위에는 일본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너무 춥다고 여기는. 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오모리라든가 삿포로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사할린이거든요. 그럼 여기 타이완에 사람 안 살아요. 이때까지 타이완이라는 건 낙도였어요. 지금까지는. 여기 하이난, 해남도. 여기 해남도에 좀 사람 사나?
요게 이제 난차오라고 하는 남조라는 곳인데요. AD 751년입니다. 751년에 여기 830년에 80년 전이죠. 751년에 북쪽에서는 발해한테 깨지고 이거는 세계 역사 지도책에 딱 나옵니다. 남쪽에서는 난차오에게 당나라가 깨지면서 사실상 당나라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더블 프론트가 형성되면서 국력이 양쪽을 못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전선이 두 개가 형성돼. 이게 더블 프론트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 국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한쪽에 총력전을 하게 마련인데 이쪽으로 신경 써야 되니까 여기서 벙벙 터지니까 근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난차오 애들이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타일랜드, 태국입니다. 얘들이. 난차오. 예. 남쪽의 왕조 이 말이죠. 남조. 요 남조가 지금 태국으로 내려와 있고 지역은 지금 중국 윈난성, 운남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남성의 난차오의 수도였던 데가 뭐냐면 대리라고 이렇게 대리라고 씁니다. 그러고 중국말로 따리 이렇게 있거든. 그럼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게 뭐야? 대리잖아요. 대리에서 만나는 유일한 도리새 그게 대리석입니다. 예. 난차오가 왜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갖출 수 있는가? 대리석을 전 세계에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건 너무 값이 비싸다. 저기 바닷길로 이렇게 오니까 값이 너무 비싸다. 위험 수당 이런 거 다 오다가 갑자기 왜 돌이니까요. 침몰하면 이건 뭐 수가 없잖아요. 잠수부가 들어가서 꺼낼 수도 없고 물에 뜨지도 않고 돌이니까.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없겠나 하다가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그런 화려한 관광이 있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라파엘로라든지 이런 애들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첼리니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다. 그래 이 티베트 위구르 이렇게 발해가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여기 바이카로스거든요. 요 가운데 지역에 요렇게 있는 요 두 나라가 나중에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는 거란족, 하나는 여진족. 예.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거란족이 세웠던 요 나라가 지들이 살기 위해서는 발해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들이 국가 체제를 가지고 당나라가 멸망되거나 갈라진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들이 국가 체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위에는 춥고 유목일 수밖에 초원일 수밖에 없으나 그나마 농경이 가능한 곳이 여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치고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발해를 대신했던 왕조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이때 그 손석희 JTBC 같은 애들이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걔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겠죠. 발해를 본따서 만들었잖아요. 여진족 애들한테 가서 물어요. 당신이 발해 그건가요? 요 나라 저것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리고 당나라 애들이나 위구르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발해에 대해서. 동방에 말 안 듣는 새끼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알아서 망해보세요. 됐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는, 왜 그러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서 이렇게 비리 국회의원한테 전화 걸면은, 끊어요. 할 말 없습니다. 라고 다 끊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 양반이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말이지. 여상규. 이건 방송에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웃기고 앉아있네 말이지.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가 노래가 무슨 웃기고 앉아있는가 뭐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밑에가 통일신라였다. 이제 좀 지도를 보시니 뭐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5대 10국 시대입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5 dynasties
5개의 왕조와 10 킹덤스, 10개의 왕국이 생겨납니다. 대혼란의 시기지요. 대혼란의 시기. 주윤발하고 공미가 같이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황후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후당의 이존욱 황제를 주윤발로 세워갖고 만든 영화예요. 10만 명의 반란군을 국내에서 진압한 사례가 있거든요, 진짜. 아유, 커피가 정말 좋습니다. 잘 마시네요. 아유, 아이스 커피가 아주. 예, 보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발해국 돼 있죠. 이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중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 발해국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연나라입니다. 연나라. 이게 10 킹덤스 중에 하나인 거죠. 연나라. 원래 연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나라 뭐 한 번 세워지니까 계속. 저 보세요. 중국도 한 번 세워지니까 몇천 년이 가도록 계속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죠? 고구려는 왜 고구려 후손이 발해면 안 되나? 그렇습니까? 발해가 세워질 때 우리가 거란족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느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몽골족을 아니지. 우리가 여진족은 아니죠. 고구려를 계승한다 해야 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미국이 갑자기 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지는 나라가 미국을 본땄다 그래야지. 어디 얄궂은 또 그 나라가 뭐라 할라? 뭐 짐바브웨를 본땄다 이럴 순 없잖아. 그렇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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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차오가 망했거든. 그러니까 대리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지도가 어떻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어디지요? 그토록 유명한 관광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난차오가 치앙마이까지 내려옵니다. 치앙마이까지. 예. 그러면 이게 태국에 이제 후예가 되기 시작하는 게 이거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라오스 사람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중국하고 뭐가 연관돼 있다 해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중국하고 뭐가 연관돼 있다 하면 저 역사학자 당장 목을 잘라라 소리가 나올 거예요. 한번 내가 생각. 그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는 중국하고 비슷한 동네네요 했다가는 작살난다. 내가 그 교수였거든. 양쪽 역사에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발해국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예. 5대 10국 시대의 초기 130년 지난 뒤에 요 나라죠. 발해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망한 겁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 5대 10국표. 그렇게 돼요. 5대 10국도, 5대 10국의 그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춘추전국이던 나라가 그나마 요 나라에 의해서 좀 살펴졌어. 요 5대 10국이 끝나면은 요 나라의 배신자, 그러니까 이 나라 황제의 외삼촌이었던 애가 황제를 죽여버리고 지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송나라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태조 조광윤이라는 애가 그런 애예요. 예. 이게 발해가 없어졌어요. 맞죠? 요 나라가 흡수를 했다고요. 아까 그 봤던 호수역이 있잖아요. 맞죠? 예. 호수역이 있잖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저 호수가. 바이칼 호수가 더 크긴 하지만 그거는 시베리아고. 자, 이제 드디어 발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득공이라는 애가 이제 나옵니다. 유득공이라는 애가. 여기 발해고 책 하나 썼어. 여기 1785년, 1784년, 4년인데 이제 서문을 쓴 건 86년. 예. 그러니까 책을 출간해 놓고 서문을 엄청 생각한 거예요. 제가 글짓기 교실에 있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글을 쓰는 제일 좋은 방법. 여기 어머니들이 3분 계시잖아요. 결혼하셨죠? 어머님 맞으시죠?
예, 아니 또 어머니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저쪽은 결혼 안 한 건 확실합니다. 예. 저 뒤에 PD도 그 엄마는 아니지만 부인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머니들 맞으시죠? 예, 결혼했지만 저는 없어요. 뭐 이런 예, 그래서 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서 예. 자 보십시다. 글을 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요렇게 나눌 때요. 요거부터 쓰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요거부터 좀 써라. 부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를요. 될 수 있으면 다음날 한번 생각해보고 쓰세요. 요거 쓴 다음날. 꼭 글 못 쓰는 것들이 요거부터 씁니다. 내가 이거를 태국 국제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 엄마 하나가요. 전화가 왔어요. 애 엄마 하나가. 저기요 선생님. 애한테 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가르쳐요. 선생님이 국사학과 출신이지 국문과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어머니 왜 저 남의 전공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국사학 선생이라도 담임이 되면은 수학 공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조정래 씨하고 잘 알아요. 여러분 태백산맥 조정래 씨 아시죠? 그래서 내가 누구요? 처음에 조정래라는 내가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조정래 말고 박완서요. 라는 거예요. 조정래하고 박완서가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시는지. 박완서 씨가 얘기를 하면 따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박완서 씨가 문학 외에 논술을 해보신 분인가요? 그분이? 뭐 기껏 해봐야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뭐 그 정도 쓰신 분 아닌가요?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정혜리하고 이미숙 나온 영화가 있어요. 예, 그 언니가 여동생을 질투를 해가지고 여동생을 파멸로 막 이끌어 그런 영화가 있어. 그 정혜리가 언니 역이었고 이미숙이 동생이었어요. 그 이미숙이 미아로 이렇게 크고 고아원에서 크고 이것도 전부 언니가 다 조작한 거야. 어렸을 때 언니가 나쁜 마음을 품고 저 동생을 내가 조져야 돼 이러고 뭐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뜻도 모르고 연애하면 그의 겨울은 따뜻했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런 대작가를 모욕할 수 있냐고 막 자기가 서론부터 쓰라고 교육을 받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지금 태국 방콕인데 매번 전화를 해가지고 이 선생이 말이지 뭐 한국 어머니들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제발 부탁인데요. 요걸 마지막에 쓰세요. 제발. 유득공이 한번 보세요. 본문은 1784년까지 짓고 서문을요 2년 걸려서 지어요. 2년 걸려서. 생각을 하고 해서 짓는다고. 그래서 그 서문이 역사에 남는 서문이 된 거예요. 보세요.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사우스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쪽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요.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한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았다. 삼국사기는 편찬해놓고 뭐를 안 했다? 발해국기를 왜 편찬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잘못이다. 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저런 서문이요. 처음부터 나와갖고 본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자료조사 해놓고, 요약까지 해놓고, 결론 지어놓고, 그 다음 서론이에요. 글 잘 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김순애 지사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또 단톡방에도 올라가지만 백이사님 계속 매주마다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니 어떻게 그렇게 쓰는데? 첫 단락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첫 단락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본문을 두 문단을 써놓고 네 문단이거든요. 7줄 네 문단입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 10으로 해서 한 페이지에 딱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의 공식. 본문 1, 본문 2를 써놓고 결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서론을 써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글쓰기 방법이 없어요. 뭐 밀란 쿤데라는 이런 애들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논술 선생들이나 언어 영역 선생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 저한테 제보하세요.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고, 야, 이 뭐 발해에 관한 책 중에 거의 이 책에서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이전은 자 보세요. 930년경까지는 발해는 현실이죠. 맞죠? 현실이잖아. 그리고 1116년까지도 현실이어서 왜냐면 후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현실이었어요. 이 책이 쓰여진 거는 1784년이니까 자그마치 660년 동안 이 발해는 어디 가고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유득공이가 다시 살려내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뭐냐, 서태지 노래가 좋은 거야. 발해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기록이 없어요. 뭐에다 써먹었는지 요 나라 애들이 무식하거든. 여진족 애들이 무식하거든. 아니 저 1636년에 무릎 꿇고 삼계 구고도 할 때도 비천한 오랑캐한테 우리가 목을 숙였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그렇게 자살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은 926년에 유식했겠어요, 걔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926년에 뭐 얼마나 세련됐겠냐고. 지금 민족이나 남아있냐고, 저 만주에. 제 여진족이에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란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대신에 우리 조선족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재예요. 거기에. 한국이 잘 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발해의 역사책인데 한국, 중국, 일본의 사서 24종을 참고해가지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두 회 전에 했던 사도세자와 영조를 생각하시면 왜 이 책이 정조 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만주에 자리 잡은 발해를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영조 때에 이런 책 썼으면 그 책 저자의 모가지가 날아가요. 어디서 감히 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비위를 거스리면 어떡하려고. 사도세자가 아버지 그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대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국방력을 약화시킵니까? 자주 국방을 해가지고 만주를 해야 돼. 사도세자가 먼저 발해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왜? 우리 조선의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30몇 종의 무술을 다 정리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발해라고 왜 무술이 없었겠어요? 대조영이 무장인데. 그죠? 예. 신라로부터 배웠더라도 차별성을 주장하겠죠. 지금 북한의 태권도가요, 남한의 태권도하고 너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태권도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F 무슨 T인가? 거기에 IVF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국제 태권도 연맹이, 그거는 북한이 하는 태권도예요. 우리하고 좀 틀려요. 70년밖에 안 됐는데도 무술이 다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230년간 다른 나라로 살았는데 어떻게 칼이 똑같겠어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려고 하겠지. 야, 통일신라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오른쪽부터 시작하자.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유득공인은 남인 계열로 태어나서, 그죠? 남인 계열로 태어나서 노론 북학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론 북학파로 접어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노론 북학파로 들어가야 책을 좀 볼 수 있거든. 남인들은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는, 돈이 없어요. 관직이 배제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론 북학파로 들어가. 왜? 그 다음에 또 뭐야? 서자예요. 서자니까 노론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노론 북학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제가의 문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안 박지원의 문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자, 장문휴 장군입니다. 대조영이 이제 발해의 역사를 거꾸로 들어갑니다. 유득공의 발해고와 당나라 역사서인 신당서에 나오는 발해전, 그 다음에 요나라 역사책인 요서에 나오는 발해국기,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발해문집 등을 총괄하여 보건대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게 확실합니다. 뭐냐? 732년 대조영이 죽은 지 13년 만에 장문휴라는 애가, 장군이 대조영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대무예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국사교과서에서는 장문휴가 병사 1만 명을 데리고 중국 덩저우를 쳐가지고 유주자사 위준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발해에서 이 당나라에서 대규모 군대가 오기 전에 치고 빠지는 전술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 전대 오기 전에 빠지는 전술을 썼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여기에 두망루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부여의 후손입니다. 얘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흑수말갈, 이쪽 애들이 가장 대조영에 반대하던 여진족 애들이에요. 여기를 다 이렇게 치자. 이쪽 애들이 당나라하고 친하면서 발해를 못 들어오게 했었는데, 대무예의 그 동생이자 대조영의 둘째 아들인 대문예에게 병사 2만 명을 줘가지고 흑수말갈을 치게 하자. 대문예가 명령을 거부합니다. 흑수말갈을 치면 당나라에게서 또 대규모 침공을 받을 게 뻔한데 발해를 위해서라도 이 흑수말갈을 안 치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다시 명령을 내려요. 내가 황제다. 치러 가라. 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대문예가 내가 아무리 내 형이 황제지만 내 이 명령은 못 받들겠다 이러면서 거절한다는 문서를 보내니까 황제가 분노가 완전 극에 달하는 거지. 내가 황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다른 장군을 보내갖고 임마 죽이고 네가 해라. 내 동생이지만 저건 죽어야 된다. 이래야 되니까 얘가 두망루에서 도망을 쳐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도망을 가요. 당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니 어떻게 되느냐면 망명을 하니까 어제 장문효를 보내가지고 대문예 내놔 이러면서 친 거예요. 그게. 요 앞에 건 하나도 설명이 안 돼. 국사교과서에서. 그냥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쳤대. 아무 이유도 없이. 돌았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전쟁 일으키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생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당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생을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발해의 첩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이렇게 뚝 떨어지게 했잖아요.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쪽 서안 지역에 와가지고 살게 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에게 대문예를 대장으로 줘요. 우리는 이렇게 아주 관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면서 말이지. 그거 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대무예가 자객을 키웁니다. 이 닌자 같은 애들 있잖아. 그 자객을 키워가지고 요쪽 남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 대운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장보고 선단에 이렇게 묻어와가지고는, 장보고 선단이 아니고 이 통일신라 선단에 이게 통일신라 사람인 척하고, 그러니 뭐냐? 통일신라 사람인 척하고 통일신라 말을 하면서 2달간 신분을 숨겨 살았기 때문에 고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중국 주장대로 중국 애들 같았으면 신라들한테 어떻게 숨어 삽니까? 하는 소리가. 맞죠? 준석이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한번 그 나카모토 아키나 하면서 한번 숨어 살아 볼래? 바로 뽀록 날걸? 니 일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로 뽀록 날걸? 왜냐면 여기 서안 낙양 요 안으로 자객을 침투시키는 거야. 13명을. 숫자도 기가 막히게 13명. 하는데 암살 일보 직전에 실패합니다. 굉장히 내가 생각하면 일촉즉발의 무슨 위기에서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문예가. 대문예는 무술을 할 줄 몰랐다 그래요. 말 그대로 글월 문자잖아요. 저거 형이 무잖아, 무. 대무예, 대문예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당나라는 구원을 요청합니다. 어디에? 여기에.
신라에. 그래서 신라군이 734년 발해에 함경남도 함흥과 흥남을 쳐요. 수군을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12월에 올라갔어. 바다가 얼어가지고 배가 될 수가 없어. 신라 사람들의 상식에는 바다가 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북쪽을 너무 몰랐어. 그렇다고 12월에 안 갈 수도 없는 게 자객을 11월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나라에서 얼마나 화급하게 했겠어요. 야, 여기 후방을 좀 쳐줘야 발해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좀 멈추지 않겠니? 그죠? 후방을 좀 갔어. 싸워보지도 않고 신라군이 참패합니다, 그냥. 동상 걸리고 추워가지고 있잖아. 완전. 배가 그 얼음에 이렇게 쇠빙선이 그때 없어가지고 얼음에 이렇게 다 배가 부서지고 막. 그러니까 목조배가 부서질 정도면 얼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런 얘기 국사교과서에서 들어보셨습니까? 텔레비전 역사 강사들이 나와서 혹시 이런 얘기 하던가요? 그럼 제가 참 생각해보면 지금 역사적 포인트가 이런 게 있죠. 장문휴가 1만 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등저우를 친 이런 사건이 세계사에 있어요?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대규모 100만 명이 들어간 거 외에 1만 명이 가고 딱 치고 도망간 이런 케이스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방관까지 죽임을 당하고 그 황제에게 이님 새끼 너가 당나라 황제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가서 죽이뿐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유유히 돌아간 혹시 그런 케이스를 알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해가. 얼마나 셌다는 거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나라에서. 당나라에서 혹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동맹국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이런 얘기가 혹시 저 역사책을 보시면 배우신 적이 있는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발해는 꿈꿀 수밖에 없다니까. 배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꿈속의 발해라니까 이렇게. 영토가 넓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사건 하나만 딱 보면 지금 이게 다 중국사 전공하는 애들이 이렇게 지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발해를 저희 할머니로부터 교육받고 컸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1942년부터 46년까지 4년간 그 돌아가신 몽양 여운영 선생의 비서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예.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몽양 여운영 선생이 항상 그리워했던 그 발해. 우리 민족은 지금 발해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조영과 같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 공경에 빠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질문입니다. 선생님, 왜 대조영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렇게 폄하를 하십니까? 담임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 내가 그때 얘기를 한 거야. 대조영의 첫째 아들 대무예가 부여 두망루를 무찌르고 흑수말가를 치려고 할 때 동생과의 그 이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의 게릴라전을 펼치고 이 게릴라전, 장문휴의 게릴라전을 누가 역설적으로 가리켰냐면 중국의 덩샤오핑이 가리킵니다. 등소평이. 등소평이 중국의 공산혁명을 할 때 제일 유명한 소년 장군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리키는 거예요. 중국은 옛날부터 게릴라전 하면 진다, 이가 정부군이라는 거는. 적이 강성할 때 치고 빠지라. 강성하는데 왜 싸우냐. 강성할 때는 탁 치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라가 이쪽으로 병력을 빼자. 이때다 싶어서 바로 일본군이 신라를 쳐요. 발해하고 일본이 얼마나 친했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신라도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AD 733년 신라 일본군이
애석하게도 낙동강에서 참패합니다. 다행한 일이죠. 발해도 치고 내려올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남쪽을 경영하는 것이 별로 이득이 없다고 대조영이 판단한 거예요. 대무예도 그렇고. 그렇죠? 일본은요, 지금 일본하고 틀려. 이 야마토 일본이라고 내가 봤을 땐 거의 가야 애들이에요. 내가 봤을 땐. 지금 일본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짬뽕은 다 돼 있는 16세기 일본이 아닌가. 제가 볼 때. 일본 역사야말로 정말, 발해 시대부터 16세기까지는 거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미지의 꿈꾸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정말로. 가마쿠라 바쿠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자, 이제 장문유의 공격 추정도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학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구국, 이 둔화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덩저우까지 내려갑니다. 이 인카오라고 그러는 영주를 놓고 드라마에서 정보석이하고 최수종이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거란족 이해호하고 대조영이가 서로의 그걸 막 놓고 싸요. 자, 영주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이 마도산 여기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한 고구려의 첫 수도 환도성이지 싶어요. 관구검이가 공격한 거예요. 이 마도산에서 영주 요 구간을 놓치면 여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입구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아까 내가 등주 자사를 죽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장 대조영하고 맞붙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주자사 아닙니까? 유주자사가 누구냐면은 그 드라마에서 이덕화가 했던 서림귀. 그럼 그잖아. 유주자사는 임무가 뭐였겠냐고. 발해를 조져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등주자사는 임무가 뭐였겠어요? 원래 이 지역의 물류를 장악하는 게 임무였을 텐데 장문유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돼? 발해를 조지라가 또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한 개의 포인트도 힘드는데 더블 프론트를 발해에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하는데 발해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지역에 물자가 가니 여기저기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걸 진압하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국력이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양귀비 책임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발해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귀비 한 사람 때문에 뭐 당나라가 망했다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쁜 여자였겠지.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문유 장군이 이렇게 공격을 했답니다. 2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객 13명도 결국 이렇게 공격을 했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없네. 제가 군대를 아주 왜 그러십니까? 아, 군대, 맞다. 군대. 저기 맞네. 지금 딱 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는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요, 병력이 이동하는 이 경로를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합니다. 병참이라고 합니다. 병참.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이제 물류를 하는 말로 쓰이는데 원래는 로지스틱스 이렇게 부릅니다. 병참선이 너무 길지 않아요? 나는 이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자, 구국에서 여기 이 배 타고 여기에서 요걸 뭐냐면 장사군도라 그래요. 요거를. 여기 보시면 섬들이 이렇게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돼 있어요. 섬들이. 조그마한 섬들이. 이거를 장사군도라고 합니다. 이 보세요. 병사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병사나 배가 일렬로 이렇게 쫙 서 있는 거를 요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장사진이라 그래. 장사진. 장사진. 긴 뱀진이다 이 말이에요. 장사진을 이루었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장사진 쫙 일렬로 서가지고 이러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기는 쉬웠을 것 같아. 그죠? 섬 따라오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리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이 섬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인류역 사상 뭐 최대 공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참선이 말입니다. 자그마치
서울 부산 거리의 3배입니다. 3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2만 명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막 달려뛰어. 이게 기동이거든. 육군이 이렇게 가는 게. 말을 타고 갖다 손 치더라도 말은 안 지쳐요. 말은 뭐 기계예요? 기계도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지친단 말이에요. 이게 가면 사람이 가도 아휴, 야 그게 전투식량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야 콘프레이크도 3일만 먹으면 질린다 아침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감히 가설을 제기하건데 발해의 수도가요 영주 근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병참선이 이렇게 긴데 당나라 군대가 그거를 눈치를 못 챈다고? 뛰어오는데? 그죠? 전쟁 끝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경계를 늦추고 있나? 2만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달려오는데 그거를 당나라 군대가 계속 보면서 아이 설마 우리한테는 안 올 거야? 말이 돼요? 아니 당나라 군대 애들이 뭐 바보요. 세계 최강 군대인데 그게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있기 1년 전에 대문예가 투항까지 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다. 김정의가 자객을 보내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이를 암살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역사라는 게 뭐 4차 산업혁명이고 비트코인 되면 확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인간의 삶이. 참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내 이런 얘기가 무식하다 소리 듣겠지만 참 비트코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런 소리 합니다. 평생 동전으로 살아라 이놈 자식아. 장문휴 장군입니다. 요 놈이 이제 우리 민족 역사상 5대 대첩 중에 하나로 불리는 천문령 전투라고 합니다. 천문령이라고 하는 데는 과연 어디인가? 일본의 역사에는 풀리지 않는 3대 수수께끼라는 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3대 수수께끼. 야마토 정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던 정권인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 일본 적어도. 그 다음 두 번째. 아케치 미츠히데는 왜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했을까? 아무도 몰라. 아케치 미츠히데가 오다 노부나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교도의 천황을 찾아가서 관백의 위치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 됩니다.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1부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km 밖에서 지금 오다 노부나가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교도에 있는 천황궁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항복을 받습니다. 이미 다 관백을 씌워주기로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존적인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러면서 건배를 하죠. 이제 이 땅에 나의 적수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아주 그 멋진 건배사입니다.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반자이 만세 하면서 막 드디어 이겼다. 다케다 신겐을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제? 그래, 다케다 신겐을 이겼다. 그냥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있는데 저놈 어차피 그렇지 않겠어요? 저쪽에 저기 왜 쓰나미 일어난 데가 되고 거기 쪽 애들이니까 필요 없어. 그래 가는데 그날 밤 이제 대취해서 다 쓰러져 있는데 아케치 미츠히데와 근위병 40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칼을 뽑아요. 오다를 죽여라. 왜? 이놈만 죽이면 천하가 내 거다 이제. 그렇죠? 이놈만 죽이면. 지금도 잘 이게 수수께끼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째서 배신했나? 아케치가. 그 전에 조금이라도 징조를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40명이 같이 행동할 정도면 엄청 오래 짰다는 거잖아요. 전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정말 일본의 3대 수수께끼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마쿠라 바쿠 때에 그 후지와라 쇼군 그쪽에서 천황을 죽이고 새 천황을 올렸는데 이 천황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 천황이 습격해온 악몽에 시달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죠? 그래서 과연 인마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디로 갔는가 이게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발해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최대 수수께끼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천문령은 어디냐? 대조영이가 당나라와 거란 연합군을 30만 명을 계곡에서 천문령에서 물리쳤다는 것은 기록에 나와.
근데 그게 어디냐고. 내 말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디냐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난 수수께끼예요. 그게 어디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가 영주인 건 확실해. 여기를 지나간 것도 확실해. 그리고 영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을 달려서 유인작전에 걸렸어요. 대조영이가 대조영에 대한 그런 엄청난 분노를 악용한 거예요. 이해고가 그렇게 막 대조영이 이 새끼를 내가 죽여버려 이런 거를 갖다가 대조영이 악용해갖고 이렇게 잘 끌고 와서 이게 기가 막힌 전술이었던 것 같아. 그 전술이 뭔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그래서 손자병법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왜 읽느냐 싶어요. 이런 것만 밝혀지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조영이 굳이 뭐 손자병법이나 한비자를 꼭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그렇게 요하를 건넜나? 강을 건넜나? 그래서 1994년도 1월 달에 제가 구사학부인데 제가 대학 가기도 전입니다. 경성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부산의 경성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한규철 교수라는 분이 발해사 연구만 지금 40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19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 여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천문령이 어딘지를 내가 밝혀내겠다. 반드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맨날 가. 학기 중에는 못 가잖아. 그래. 맨날 가가지고 막 보니 내가 판단할 때 여기다라고 해서 지금 이 지도를 가져온 겁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분명히 이쪽일 거다. 근거를 내세요. 거기에 되면. 한규철 교수만한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 말이. 만주 한 번 안 가보신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한다니까요. 여기다 맞다. 전문령일 것이다. 여기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협곡입니다. 이런 게 장장 28km에 있어서 있습니다. 이거를 계곡만 딱 봐서 그렇지 드론으로 위에서 한규철 교수가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중국 장각의 저리 가라예요. 완전히. 우리나라 여기에 혹시 관광하러 가시는 분 계세요? 아마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이 없는 곳이 저기일 거예요. 여기가 천문령입니다. 발해군사 7만 5천 명, 거란군사 16만 명, 당나라 군사 32만 명이 한꺼번에 발해군사 2만 명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몰살당했던 곳이 저기. 발해군사도 5만 6천 명이나 돌아가셨어요. 네. 5만 6천 명. 예. 저 전투에서 대조영의 아버지였던 걸걸중상이 애석하게 죽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야사에 의하면, 만주 지역의 전설에 의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중과부적이다. 우리가 너무 적다. 이 좁은 계곡으로 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넓은 해역에서 133척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좁은 데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우리 뒤에 계시는 지사장님께서 대전의 리더십을 들으셨겠지만 이거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부터 쭉 8번의 전투를 거쳐서 들어왔다고 안 했습니까? 이 영화에서 이것만 나오잖아. 얼마나 역사 왜곡 영화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전투 결과 다 나오는 줄 알잖아. 아니, 이렇게 끌고 왔다고. 그럼 이렇게 끌고 오는 동안 13척에서 한 척도 안 베린 이순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치고 빠진 거죠, 계속. 그럼 좀 이쪽으로 유인하려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저우에서 용화를 건너서 천문령까지 천신만고 끝에 7만 5천 명이 그 거란연합군하고 싹 끌어모아가지고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바다의 명량해전이 명대첩이라면 육지에서는 천문년 전투를 능가하는 전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뭐 살수대첩 무슨 저기 뭐 안시성 싸움 다 가져와 보세요. 그럼 한번 설명으로 한번 붙어보죠. 누가 이기는지. 발해군사의 장비는요, 죽창밖에 없었어요. 망한 나라잖아요. 발해가 건국되기 전이잖아요.
당나라나 거란군은요. 거란군은 당나라의 지원을 받는 애들이고 왜 당나라 입장에서는 여기 고구려가 물러서고 거란이 세워지는 게 좋았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어때요? 대조영의 리더십과 머리로 끌고 들어가서 이걸 한꺼번에 이 엄청난 협곡의 크기로 이 한규철 교수가 이거를 보고 이야 무슨 자기가 그랜드 캐년보다 더 위대하더래 이게 자기 느낌에 이거다 말이지. 여기일 거다. 좋아요. 가져오세요 장소 사진을 내한테. 46만 명을 한꺼번에 유인할 정도의 장소를 가져오라고. 진짜. 이렇게 좁은 데로 좁고 험준한 데로 들어와야 죽창 갖고만도 싸울 거 아니에요. 죽창을 갖고 찔러서 죽으면 그 화살과 창을 빼들어 다시 싸우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죽창이라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딱 찌를 수 있는 위치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나라 병사들이나 거란 병사들이 그럼 그 작전을 훤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속인다는 게 보통 일이겠냐고. 전 세계가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수많은 나라들이 당나라 근처에 있는 거. 전 세계가 발해와의 그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당나라가 깨졌다. 그때부터는 이 천하에 영이 서지 않아요. 당나라의 영이. 발해가 이김으로써 당나라는 사실상 망한 거예요. 그때. 아시겠어요? 그때 망해버렸다고 그 나라는.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신들이 발해가 이겼습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이쪽 저쪽 사신들이 당나라 그다음부터 뭐라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붙어볼까? 대조영이 얼마나 인기 스타가 됐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빼고. 왜? 통일신라가 당나라하고 친구잖아. 그러니까 통일신라에서는 대조영을 교육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그럼 통일신라의 정통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태조 왕거인은 발해를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잖아. 그리고 정도제이가 뭐 발해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이미 그때 이제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찾아보자. 뭔가 제대로 된 찾아보자.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그렇게 주장하던 북벌론, 말 그대로 만주의 여진족을 찾아가고 다시 3개 국어들을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애들이 노론북학파였다고, 애들이. 그게 사도세자 때는 사도세자를 죽여버리면서까지 탄압을 했지만 사도세자의 자식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다시금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고라는 게 1785년 정조 6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조 때 저런 책 냈다가는 삼족이 멸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겠습니까? 천리장성입니다. 다 연대를 보니까 고구려 멸망 전이죠. 고구려 멸망 668년이니까 요게 천리장성이 요때 쌓여졌다. 자, 영주 요거만 보셨죠. 여기에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못 보셨죠.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만주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천리장성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연가이수원 연개소문께서 세우신 겁니다. 대조영은 누구가 쓴 병법을 자기가 텍스트로 삼았을까요? 연개소문이 쓴 금토신설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 거예요. 예. 연개소문이가 뭐 쿠데타로 정권을. 그럼 내가 묻습니다. 역사전을 그날에서도 그러되, 그 연개소문에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100여 명의 귀족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 사람의 통치에만 의존했으므로 고구려의 멸망이 오지 않았느냐. 참 역사학과 교수 같은 소리만 골라서 완전 진짜. 그때 그러면 쿠데타 안 했으면 내가 그 교수 보고 물어보는 거 안 했으면 방법이 뭔데? 내가 그랬다고. 그대로 그냥 당나라한테 집어 삼키질 거야? 나라를? 연개소문이 없었으면 우리 발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대조영은 연개소문의 제자예요.
연개소문을 구태되면 박정희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게 대산악지대죠. 여기는 평지죠. 여기 다시 산악지대죠. 이런 거라도 아시는 분이 있냐고 지금. 없어요. 이 산악지대에 보세요. 여기 비사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성자산상성, 성산자산성이라고도 하는 여기까지 무려 107개의 성을 요새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개소문이가. 16년에 걸쳐가지고. 그때 동원되었던 그 사람들이 거중기도 없잖아. 상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그렇게 견고한 고구려 산성을 다 쌓은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요새, 포트레스 이렇게 요새 딱딱 만들어가지고 산이니까 넘어갈 방법도 없어요. 비사성부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다롄입니다. 중국 다롄. 다롄 요 옆에 가면 리순입니다. 요 지역에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평지지역. 여기가 요하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아주 큽니다. 압록강이 한 4배쯤 되죠. 엄청난 대하입니다. 여기가. 이 요하를 경계선으로 보세요. 이때 여기에는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중국 놈들보다 고구려 사람, 발해 사람들이 얼마나 단계를 잘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아시겠어요? 여기는요. 이렇게 평지니까 여기가 그래 농사 짓고 잘 살. 아닙니다. 대늪지대야. 대늪지대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국가가 없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발을 푹푹 빠진다고. 그 여기를 만들어서 뭐냐면 요택이라 그래요. 요택. 요하 옆에 있는 대늪지대다 이 말입니다. 요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면 영토를 막 엄청 넓게 해가지고 뭐 무슨 고구려가 전 동아시아를 지배했다 아닙니다. 그런 전 동아시아 지배했다가는 우리 민족 다 죽어요. 늪지대에 왜 살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경을 마주하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총선, 38 휴전선처럼 이런 게 아니고 너른 완충지대를 주고 우리도 휴전선에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이건 비무장지대예요. 근데 비무장지대를 딱 넘어오면 철책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넘어오면 다 죽인다. 중국 놈들. 그죠? 예. 수나라의 대침공이 있고 난 다음에 만들기 시작한. 예, 그렇습니다. 발해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놈들이 네르친스크 조약을 해가지고 1800년대에 이쪽으로 들어왔죠. 발해사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해사면요. 요 지역이 러시아거든요. 요게 중국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이제 중국하고의 영토 분쟁인 거고, 요거는요,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이 발해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발해, 대조영은 고구려 종족이다. 구당서. 당서는 당서인데 먼저 지어진 당나라 역사책. 그 다음에 발해 대조영은 고구려 종족이다. 구당서에 또 있죠. 일본 출토 목간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발해의 무열왕. 이 서경, 중경, 상경, 동경, 남경. 이 리더십은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리더십. 넓은 영토를 국가 수도의 기능을 5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 이런 방식은 대한민국도 못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렇게 하나? 하고 싶지.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대조영은 이미 했다고요. 이래놓고도 대조영 발해를 갖다가 낙후됐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네. 자, 연해주에서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 콕샤로프카라고 하는 여기 마리아노프가 여기 요게 뭐야? 호수였잖아 아까. 맞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 호수가 옆에서 왕성급의 유적이 발견됐더라. 자, 난차오 남조가 아까 있었잖아. 대리가 있었던 그 남조가 왜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고 왜 그렇게 당나라에 맞서 싸울 수 있었으며 왜 그렇게 또 빨리 망했나?
남조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오늘? 예, 빨리 망했나? 대리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대리석을 오랑캐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중국 황실에만 쓸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예법이지 말 그대로. 구별 짓기 위해서. 일개 상하이에 있는 돈 많은 거부가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다. 걔 아마 구족이 멸될 거예요. 어디서 황제만 짓는 걸 갖다가. 통일신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유적을 다 보셔도 백제 다 보셔도 대리석으로 만든 거 혹시 있어요? 일본 전체에 대리석으로 만든 게 있나요? 왜 없을까요? 황제가 수출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못 쓴다 이거야 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법이다 이거야. 성골이 보라색 옷 입는데 어디 진골이 감히 보라색 옷을 입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홀품제도 이거 나오잖아요. 자색 옷은 누구만 입는다? 성골만 입는다. 나중에 그게 진골까지 내려오잖아. 성골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시대에 아까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각 나라의 왕궁을 봐도 약한 나라는 대리가 없겠죠. 대리석이. 그런데 희한한 게 여기는 서울도 아닌데 이쪽에서 왕성급의 대리석 건물이 발견된 거예요. 내 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러시아 학계가 물러서게 됩니다. 발해가 여기 나라에 있었다. 그리고 발해가 고구려의 후손이다. 고구려는 지금 북한, 대한민국과 결이 같다.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여기 발해의 남쪽 경계. 자, 통일신라가 넓습니까? 발해가 넓습니까? 그리고 자 보십시오. 여기 산농성의 요 지역. 요거 뭐죠? 비무장지대. 아까 전에 보셨죠? 예. 그렇게 엄청난 천리장성을 쌓고 요새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단결력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왜 수도를 5개를 나눴겠냐고. 왜 여기저기서 왕성급 유적이 발견될까요? 그 지역의 귀족 특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민족의 다양성을. 우리 지금 다문화 안 돼갖고 되게 갈등 아이가. 맞죠? 우리가 발해보다 뛰어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을 고구려가 잘 융합시켜가지고 천리장성을 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지금 국내의 이 꼰대 새끼들이, 이 학계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계소문 쿠데타의 강압적 통치로 인해서 다 했다. 저거 하면 해보라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천리장성을 쌓았을 때 그 사람들이 당나라와 했을 때는 당연히 당을 공격해서 싸웠겠죠. 고구려 편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거란족이 내려오고 당나라가 다시 해서 우리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했을 때 대조영 편에 붙었을까요? 아니면 당나라 편에 붙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천리장성을 같이 쌓았던 그 사람들이 당나라가 이렇게 아예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시키니까 대조영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어디에 붙었겠냐고요? 대조영 편에 붙었겠죠. 그게 발해 유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방금 우리 어머님처럼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흑수말갈일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란이 이길 것 같아. 거란 쪽에 붙을래. 망한 고구려 그거 따라가면 뭐하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뭐야? 7만 5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군대가.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그 발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막 세력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으면 있잖아요. 남북 통일 돼봐야 못 다스려요, 우리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4차 산업혁명 하면 되겠지, 비트코인 좀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만 사라지는 건 예산일일 겁니다, 아마 세계사회에서. 국제 투기 세력들 막 들어오고,
그죠? 뭐 이상한 사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핍박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실명 얘기해도 돼. 김진화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는데 우리가 그걸 왜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라들 아닙니까? 와,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니, 그걸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그건 투자자 잘못이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뭐냐면 금융 소비자라는 거예요. 투자자라는 개념 빼라는 거예요, 이제. 금융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럼 용어를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조선과 중국의 북방 영토 분쟁입니다. 조선에서 숙종 때 간도를 이렇게 백두산 전개비를 세워가지고 간도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확보한 사람이 남구만이라고 하는 함경도 관찰사. 그러니까 이 공로로 내려와가지고 영의정을 해요. 남구만 선생이 썼던 그 유명한 시조 있잖아요. 동창이 밝았느냐, 뭐 노고지리가 우지진다, 뭐 밭을 매는 준석이는 아직도 안 일어났느냐. 저 너머 살의 긴 밭을 도대체 언제 가려고 하느냐. 그죠? 그 유명한 구절. 아직도 안 일어났냐. 상기안이 일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남구만 선생이 함경도 관찰사 시절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서위 압록이요? 이까지는 괜찮은데 동위 토문이라 그럼 토문강은 송화강이다. 그렇게 합의했다. 청나라에서 말도 아니다. 토문강은 두만강이지. 양쪽에 이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확 줄어들죠. 그죠? 이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걸 일본 놈들이 일방적으로 청나라에 맞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만주 협약입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강제로 맺은 협약입니다. 이만한 영토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김일성이를 가장 나쁘게 보는 이유가요. 그렇게 주체하면서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중국 눈치만 보고 앉았고. 그나마 조선족 자치주 했다는 것만 대단하대. 그거라도 빼낸 게 어디냐고. 와, 걷다 대고도 미사일 협박 한번 해보지. 안 주면 미사일 쏴본다 하면서. 그럼 안 주겠어요? 나는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이중성인 거죠, 굉장히. 네. 백두산 전개비가 1712년 남구만이 영중추 부사 시절에 그렇게 만들었대요. 아니, 그 함경도 관찰사 때 이미 다 실무를 해놓고 자기는 고공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영중추 부사로 내려와서 또 세운 업적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그 독도하러 가가지고 했을 때 노론이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남구만이 절대 죽이지 마라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처음으로 문서로 쓴 사람이 남구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외 영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론이거든요. 사도세자가 가장 그리워했던 영의정이죠. 내 치세에 그런 경이 필요하거늘. 그죠? 예. 그러고 사도세자가 그랬다 그러지. 아니다. 그런 경이 있었으면 또 우리 아버지가 죽여버렸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영조는 뭐 민족 자주적인 이런 거는 다 죽여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항상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저 청나라 눈치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예. 균역법 해가지고 반값 세금. 그럼 백성들한테는 지지를 받잖아. 그 국방력 약화되는 건 어떡할 건데? 그 생각 안 해봤잖아요. 두 필 내든가 한 필 내라. 그럼 부족한 세원은 어디서 메꿔요? 다 같이 못 살면 되지. 그게 영조입니다. 청년 결백하게 살자 뭐 이런 이상한 왜 조폭들 그 위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의 그거 생각납니다. 저는 항상. 자, 이제 왜 민족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지 제가 1941년도에 우리 할머니가 경성사범학교에 면접시험을 본다고 이래 있을 때, 일본 사람이 묻더래요. 딱 구술 면접시험 했을 때. 지금 우리 입시보다 훨씬 좋죠. 구술 면접시험에서. 네. 대동아 공영권의 범위를 여기다 그려봐라. 그러더래요. 1941년도에. 그게 문제였어. 그러나
그래가 지도에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화태라는 지역의 사할린 남쪽 지역. 북사할린하고 남사할린이 완전히 달라요. 민족 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화태 지역까지 딱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요게 파푸아뉴기니가 하나의 그겁니다. 쟁점입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쪽은 모기가 너무 많아서 황열병에 걸려가지고 못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가는 것이 요게 일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소순다 열도를 다 이렇게 해서 미얀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완벽하다고. 그때만 해도 14살의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잘 맞추면 좋은 건 줄 알았대요. 15살의 몽양을 만나기 전에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류천 열도까지 이렇게 다 한다. 뭐 이 남쪽에 뭐 솔로몬 제도 그쪽까지 다 이렇게 한다. 호주까지는 못 내려가고 뭐 호주에 근데 침공은 해요. 에비에이터라는 영화 보시면 그 호주 침공하는 일본 군대에 맞서 싸운 호주 사람들의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놨네. 보세요. 자, 중국 잘 보세요. 중국. 만주를 다 먹죠. 이게 만주국입니다. 일제에. 그럼 요렇게 해서 지금 요까지 내려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남성, 섬서성 이쪽입니다. 요 지역에까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딱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때 나온 우리나라 역사책이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입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는 사실상 여기에 있다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일본 너가 아무리 잘난 체를 해봐야 우리 역사가 먼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저 침략 논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그때부터. 야, 참 내가. 그래서 보세요. 손문이 또 이게 지금 중국 손문이 장개석이가 이제 그 뒤를 이어보면 이 장개석이가 이까지 지금 중국이 쳐들어왔잖아. 여기가 지금 중경 임시정부예요. 중경이 여기 임시정부였다고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장개석이가 여기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족공화, 장족, 화족, 몽고족, 만주족, 한족은 다 하나다. 왜? 그래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화민족이라고 썼거든. 여기에서 나온 말이 민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민족주의, 한민족 이런 말 있잖아. 이 순원이 처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 역사가 뭐 5,000년 전부터 민족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죠. 아니요, 불과 내가 봤을 때 100년도 안 된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 유득공이가 이 정도 이렇게 했다는 것만 해도 중국의 비위를 확 거스르는데 이때는 청나라가 이제 좀 못 살게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보람 하자. 야, 씨, 한판 붙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못했지요. 정조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니 이거를 가지고 뭐냐면 일본이 저걸 갖고 막 선전을 한단 말이야. 대동아 공영권 이러면서 막 선전을 하니까 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 계열에서는 어떻게 돼? 우리 삼국시대 역사가 저기를 먼저 갔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연결되면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는 사실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이었다. 발해가 여기까지 닫혔다. 천문역은 사실은 여기였다. 이게 아니고, 그죠? 백제는 사실 여기에 있었다. 무슨 신라도 이 안에 있었다. 일본도 우리 땅이었다. 가야가 여기 식민지. 그런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 그리고 대단히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저 일본 놈들이 저렇게 못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방어 논리. 이런 거에 의해서 대부분의 순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순응했겠지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민족주의로서 이걸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근거는 없습니다. 요즘도 역사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같은 자유주의도. 그때 식민지 사회에서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답사하고 그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거죠.
식민사학에 의한 역사 왜곡. 발해가 여기. 저 민족 상고사 하시는 분들 보면 발해가 여기 있었대요. 여기 있었대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북경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 나는 이것까지는 알고 한 요쯤일 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한 요즘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서 동쪽으로 가서 건설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겨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거란족을 일단 위로 밀어내고. 자, 이제 최대 미스테리로 한번 가보죠. 발해 계승운동. 요까지 딱 가면 뭐 느낌이 오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발해는 왜 그렇게 빨리 망했습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발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인식을 좀 바꿔보세요. 뭐냐면, 공룡이 왜 멸망했을까를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공룡이 오랫동안 지구를 했을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안 그러세요? 왜 자꾸 그렇게 멸망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발해가 그렇게 해동성국이었다는데 926년에 왜 망하죠? 그럼 내가 그렇게 묻죠. 청나라는 왜 망했습니까, 그럼? 명나라는 왜 망했습니까? 조선도 망했잖아요. 맞죠? 원나라도 망했잖아. 그렇게 강성했던 세계제국, 징기스칸의 세계제국도 망했잖아요. 그럼 발해는 망하면 안 되나? 내가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망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고려가 여기 있죠. 고려가 처음에 왕건이 후백제하고 신라 통일했을 때는 요 정도였습니다. 발해가 처음에 926년에 망했다 치고 그러면은 후발해가 이렇게 세워졌었다고. 후발해가 뭐 동랑국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역사상에 논란이 많은 나라인데 실제로 있었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나라였느냐? 아니면은 거란국이 세운 무슨 일제가 세운 만주국 같은 그런 나라였느냐? 이 괴뢰 정권 이런 거냐? 근데 뭐 좀 후자로 좀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 나라하고 이 나라는 확실히 이 발해를 계승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맞습니다. 만든 건 맞는데 발해가 왜 망했냐? 발해가 망하는 것도 한국에게 던지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이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그 문제의 백두산이. 900년대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폭발을 한 거는 확실합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한 해가 햇빛을 화산재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농작물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흉년이 확 들었는데 뭐 망하는 여러 가지 한 뭐 900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베네수엘라하고 에콰도르는 맨날 화산이 터지는데 그 나라 망해요? 인도네시아는 알려진 화산만 2,000개가 넘어요. 그럼 그 나라 망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화산이 6개나 있어요. 그 나라 망해요? 아이슬란드에서 뻑하면 화산 터져가 전 세계 비행기 안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예, 그 이름도 되게 웃기잖아. 뭐 프란나 요쿠리니 뭐니 뭐 이상한 이름이잖아. 그럼 아이슬란드가 망합니까? 그럼 발해가 백두산 터져서 망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이론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나는 그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왜 그러는지. 중국은 허구한 날 지진 나는데 왜 안 망해요? 그죠? 발해는 그럼 지진 한 번만 나면 망해요? 그렇게 취약해요? 나 참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가.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926년에 망하는데, 요 나라가요, 이 거란족의 요 나라가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허장성세겠지. 어떻게 안 싸우고 이깁니까? 요 나라가 이렇게 치고 들어갔는데, 치고 들어간 거를 생각해 볼 때, 926년에 망하고 요 나라가 국가 체제를 갖추면 세계적인 왕조 역사상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은 걸려요.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아시겠습니까? 7년 만에 국가 체제를 갖춥니다. 거란족이. 거란족 저거 뭐 잘났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죠? 발해의 체제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얘기. 그대로.
그럼 그 발해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872년 망하기 약 50년 전이죠. 왜 불과 50년 전 우리 생각해보자. 1968년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과 50년 전에 뭐냐, 당나라의 과거 시험이었던 빈공과, 이 빈공과가 뭐냐 하면은 손님 빈자, 외국 빈자예요.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치는 시험, 과거 시험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겠습니까? 토플. 그죠? 토플. 이 빈공과에 누가 많이 붙느냐를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국력을 가름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붙는 게 누구야? 통일신라입니다. 그 다음 많이 붙는 건 누굴까요? 토번이에요. 티베트족입니다. 원래 3등이었던 나라가 830년, 아까 전에 내가 그 지도 보여준 830년, 그때부터 되면 발해가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해가 유학시험을, 이게 유교, 경전을 가지고 치는 시험 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치고 나오니 여기 926년, 872년에 처음으로 발해의 유학생 오소도가 신라의 유학생 대표인 2등을 진짜 2등으로 몰라내고, 걔가 이름이 2등이야. 무죠? 어이구, 나 되게 웃기더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 봤나 싶어서 그래서 2동이라고도 하고 2등이라고도 하는데 2등이라서 2등한 것 같아요. 오소도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소도가 돌아가가지고 발해에 아주 그 유명한 무슨 뭐 병조판서가 뭐 이런 걸 하나 해. 국방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재상까지 돼요. 수상까지 됩니다. 870년에 이 결과가 나오자 그때 당시 17살의 저 유학생에 불과했던 애가 이런 민족의 수치다. 통일신라의 최치원이라는 새끼가. 아시겠습니까? 이건 민족의 수치다. 저 백두산의 산적대 같은 놈들한테 우리가 1등을 뺏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당나라의 시험 부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막 당나라에 따져요. 왜 우리 2등을 줬느냐. 이름이 2등이라서 2등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름이 2등이. 그런데 이름이 2동이든 2등이든 하여튼 2등이고. 무슨 1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니까 최치원이 막 분격하는 글을 씁니다. 내가 군산 앞바다를 떠나올 때 얘가 이렇게 전라북도 옥구군 출신이에요. 최치원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옥구군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뭐라고 했냐. 저가 아버지가. 니는 내가 이렇게 배삭을 들여가지고 육두품으로서 니는 당나라 유학을 가는데 니는 빈공과에서 반드시 10년 안에 수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아들을 두지 않은 걸로 하겠어. 딸이 7명이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빈공과 수석만 딱 해고면 출세기는 보장이 돼가 있는 게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최치원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부한 지 5년 만에 그 선배의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능 시험 때 1학년들이 가서 왜 응원합니까, 여러분들? 지 시험도 아닌데. 그 추운데. 그래, 열심히 응원하니까 오소도가 1등이고, 사상 최초로 발해가 1등을 먹었어. 통일신라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죠? 예, 그래, 당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뭐, 오소도가 모든 것에서 뛰어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나서 874년 두 번째, 2년 뒤에 있었던 빈공과에서 최치원이가 수석을 합니다. 수석을 합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수석 탁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관직을 얻고 막 지가 막 황소에 난 때 막 글을 써가지고 토황소 경문이라고 근데 그 공포에 떨게 했다는데 뭐 황소가 그거 읽고 공포에 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황소라는 사람 성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냐, 통일신라가 제일 선진국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만. 근데 통일신라는 당나라하고 친하잖아요. 발해는 당나라하고 친합니까? 안 합니까? 원수죠. 그러니까 어쩌냐면 통일신라를 이때까지 계속 줬어. 근데 최치원이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가다가 또다시 886년인가 그때 세월이 많이 흘렸죠.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이가 다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최치원이 말고 최승우. 이 견훤의 책사죠. 이게 조선의 후백제로 돌아와가지고 신라 말고 이제 후백제를 선택하거든. 최승우하고 최언위라 하는 이놈은 뭐냐면 왕건한테 가서 붙어요. 왕건한테.
최치원이보다는 이제 많이 후배지, 얘들이.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최치원하고 해서 이거를 뭐냐면 1대 3최라고 합니다. 한 세대의 3최가 금방재회. 그 수석합격자는 금으로 된 글씨를 써주거든. 그래, 금방에서 만났다. 그래서 금방재회. 1대 3최 금방재회라는 게. 그래서 이 최승우하고 최은휘가, 최승우는 수석을 했는데 최은휘는 수석을 하긴 했는데 오광찬이가 2등이에요. 자, 보세요. 16년이 흘렀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시절이 흐른 거죠. 지금 2018년인데 2002년 생각해 보세요. 연락이 촌스럽잖아. 카카오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16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오소도는 발해에 수상이 돼 있어가지고 오소도가 당나라 장안으로 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아들 왜 2등을 줬어? 이러면서. 알겠어요? 다 나오라 그래. 이거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974년도 한 남자아이가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해갖고 누가 봐도 1등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어떻게 돼요? 1등 없는 2등을 주잖아요. 걔한테. 1등은 없어. 2등을 주는 거야. 그 남자가 누구예요? 정명훈이에요. 그 남자가. 나라가 못 사니까 러시아로서는 그 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압력이 있어? 소련이잖아요. 북한에서 주지 마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완전히. 주지 마. 대한민국 애한테 왜 줘? 러시아 콩쿠르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외교 문제로 이제 번지잖아요. 왜 정명훈 씨한테 1등 안 줘? 그게 세계 최고 콩쿠르의 권위야? 차이코프스키가 세계 최고잖아.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러시아 난감한 거지 이제. 자,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사이를 예술 쪽에서 또 북한 편 들어주면 이게 또 막 난리 날 건데. 체코라든가 이런 데서도 유학생 안 보내면 어떡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오광찬이가 그렇게 됩니다. 딱 요걸 어떻게 자 보세요. 그 항의 문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나라 관리에게 발해가 해동성국이고 국력이 강한데 왜 통일신라 같은 찌끄레기 새끼한테 1등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듣고 통일신라에 있던 최치원이가 항의문을 써요. 이 새끼들 너거는 말이야 원숭이 같은 종족이다 이거야. 딱 그렇게 써요. 잔나비 같은 종족이 이 새끼들. 너거야 말이야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 아니야? 너거 다 산적 새끼들이 말이지 뭐. 이러고 쓰는 거야.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인종차별주의자가 없어. 최치원이 보면. 그러면 생각 발해가 인간이냐? 네가 언제부터 인간이었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 최은휘가 되게 이제 곤란해지죠. 그래서 신라 사회로부터도 상당히 배척을 많이 받고 그것이 고려 왕건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오광찬이는 그러면서 당나라가 그걸 국서를 받고 뭐라 했냐면 과거 시험의 실력 차이는 국력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뭘 알 수 있죠? 발해가 통일신라보다 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지? 우리 김연아가 그렇게 잘했는데 소토니코바한테 금메달 주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항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체국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뭐냐? 100년쯤 뒤에 역사학자는 이 주체국인 거 인정하고 있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렇게까지 그거 했는데 요가 보세요. 이 금나라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죠?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자, 발해 왜 망했냐? 886년이면 920년이면 40년밖에 안 흘렀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약해졌다 싶으니까 백두산 폭발 같은 황당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고요.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추태를 벌일 정도로 교만했던 거예요. 지배층이. 교만하고 말갈족 포로들을 당나라하고 연개소문하고 싸울 때 안시성에서 싸울 때 무슨 기록이 있냐면 현도성에서 잡은 말갈족 포로들 1200명인가를 이 마음 약해지라고 연개소문 보는 앞에서 모가지를 다 잘라요. 당나라 태종이. 항복해라 이거예요. 안시성이 안 넘어가니까. 그래 양만초이가 죽어도 항복 못 한다. 이래놓고
그거 잘릴 때까지 가만히 있거든. 그냥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거두어서 다 장례를 지내주어라. 고구려의 용사들이다. 민족이 틀려요. 그렇게까지 잘 지냈던 민족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말갈족이 이 위에 있던 아까 그 토벌하라 같은 흑수말갈족 있잖아요. 이쪽 애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그렇습니까? 점점 발해 지배층하고 이 말갈족하고 이게 사이가 벌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합니다. 방탕하고 교만한 거는 못 살면 그렇게 될까요? 잘 살면 그렇게 될까요? 잘 살아야 그렇게 됩니다. 근데 북한이 못 사는 게 아니고 뭐야? 북한의 부를 김정은이 그 썩을 놈의 새끼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 남는 돈 있으면 미사일 개발해 버린다는 얘기지. 그냥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36,000명이나 되는 애들이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를 통해서 탈북하고 있잖아요. 그 탈북이 어떻게 돼? 걔네들은 지배층은 고려로 다 내려오든가 아니면 이런 거 건설해가지고 있든가 피지배층은요 그대로 요 나라에게로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수대첩이 수나라 살수대첩이라는 그런 있지도 않은 피션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고 신채호 선생이 이제 지 마음대로 썼는데 살수대첩이라는 데가 있고 나서 수나라 병사들이 거의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고구려의 미술이 완전 대박을 쳐요. 고구려 문화유적이라는 거 뭐 불교유적 이런 게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엄청 생겨. 그 뭐야? 수나라의 기술자들이 고구려를 위해서 이제 다 귀화했다는 얘기죠. 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발해에서 뭔가 할 줄 아는 애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남아서 사람이 터전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보세요. 여기 지금 대동강까지지요. 고려가 처음에는 여기는요 위로 올라갔죠. 거의 한 이만큼 올라가 있죠. 여기에 유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발해가 왜 그렇게 빨리 망했을까? 그거가 바로 연결되는 문제. 요 나라는 어쩜 그렇게 빨리 국가체제를 갖추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려는 왜 갑자기 위로 쳐 올라갔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고려가 처음 건국돼 가지고 발해가 망한 후고 이렇게 유민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유민이 와가지고. 그러면 요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란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요 후에 일어난 사건. 그게 뭐예요? 요 후에 일어난 사건이 요 내려와. 요 연운 16주하고 여기 요만큼 고려가 올라간 요거 있잖아요. 강동 뭐 30주인가 8주인가 하는 그거 있잖아. 요 올라간 만큼 발해의 후손이 와서 올린 거니까 요 나라가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거는 우리를 줘야 맞다 라고 내려오죠. 그게 소손영이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발해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 고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싸우자 할 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나서서 이거는 싸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말만 잘하면 됩니다 하고 강경호 서희 장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역이 가운데 있으면 말로 이길 수 있겠냐고 그걸. 통역이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는 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고려 말하고 발해 말이 똑같아. 말이 통하니까 가서 말로 해결하겠다고 한 거예요. 가가 협상을 잘해서 굉장히 가서 자고 막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모 강사가 무슨 어쩌다 어른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무슨 앞에 말 싹 잘라먹고 서희의 협상술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 혼자 말 잘한다고 가서 그거를 뭐 중국어를 재능 중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나? 재능 거란어를 배웠나? 안 그렇습니까? 차이홍 거란어 이런 거 배웠나? 어떻게 아니라고 말이 통했다고. 그러니까 고려 조정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지금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말로 이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북한이니까 가가지고 야 마식령에서 우리 저 훈련할게 뭐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지. 이게 중국하고 협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났네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 지도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 우리 김수님. 요 지도 발해가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았을 때 어디에다 요 산동반도 장사군도 앞에 여기를 비사성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 한민족이 가장 강성하고 영광됐을 때입니다. 전체 동북아시아 가운데 여기가 가장 중심지거든요. 예, 전략적 요충지라고 여기가. 이게 바로 다롄이라고 지금 중국에 리순 다롄이라고. 리순 다롄 왜 여기가 하얼빈이잖아요. 여기서 이 또를 죽인 안중근이를 말 낳고 일본 애들이 리순에 와가지고 죽였겠을까? 이제 뭐야? 동북아의 주인은 우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흉악한 일본의 그 모습.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요렇게 간 게 천리장성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간 게 천리장성. 동북아시아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동반도에 대한, 그리고 이 요령성, 흑룡강성, 그 다음에 저기 지린성, 이 동북 삼성에 대한 경제적인 대한민국의 우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인커우를 점령함으로써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데 눈을 떴었던 영계소문과 대조영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저러면 중국을 건드리겠다는 소리 아니냐. 중국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역사를 모르는 사람의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건. 무슨 말? 일본이 첨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획득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을 관동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지역을 수비하는 군대를 관동군이라고 놔둔 거예요.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을 구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도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있어갖고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우선권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안 돼요. 절대로 통일이 안 돼요. 중국 애들, 영계소문이고 대조영이고 뭐야. 중국 애들이 다 벌벌벌 떨었잖아요. 저거 나라 쳐들어올까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미안하지만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벌벌벌 떨겠나? 오히려 우습게 알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김정의를 보고 벌벌벌 떨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분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정은이 갑이라면서요, 이제. 김정은이 갑질에 다 놀아난다면서요. 아니, 뭐, 을끼리 싸우는 거지, 무슨. 누가 갑질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죽 을이었으면 미사일이라도 들고 싸우겠냐고. 안 그러겠네요. 참 가엽고 불쌍합니다. 정말. 쏘지도 못할. 쏠고 싶어도 쏠 원자력도 없고 쏠 석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참한 거지. 쏜다 싶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나? 대포망 레이더 한 번 작동하면 저거 끝장날걸요. 안 그래? 근데 그 핵이 터지면 우리는 거기를 남북 통일을 해도 가지를 못해. 방사능 때문에. 오염 지역이야. 근데 뭐 경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